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금통위, 두 번째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와 정부의 반응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7월 금통위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상황 간략하게 요약드리면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2% 초중반으로 안정될 거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어요. 또한 정부에서 이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하고 여당하고 한국은행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반영한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8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채권시장의 기대대로 8월에 금리를 인하하려면은요, 7월 금통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바뀔 때는요, 그 전에 어느 정도 깜빡이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소수 의견이라는 거죠. 7월 금통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12차례 연속 동결이고요. 역대 최장기간 동결 기록이라고도 하네요. 금통위 이후에 발표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는요, 긴축 이후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중요한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긴축 과정에서 완화적으로 바꾼다는 깜빡이를 켰다고 나왔어요. 문제는 깜빡이는 켰는데 바꾸는 건 맞는데 언제 바꾸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측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예상했던 거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측면에서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금융 안전 측면이죠. 이게 5월 금통위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단 가계부채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상 외의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 전망하고 있는 채권 시장이 지금 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계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금통에서는요, 금리 인하 소수 의견도 없었어요. 비둘기적인 성격이었던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그리고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던 기자 간담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제 10월 11일 첫 인하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내 한 차례 인하만 가능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아마 이제 8월 22일 있을 금통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통위 이후에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5년물 국채금리가 3.178%로 전일 대비 0.04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졌다고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로 한국 부동산은 주간 가격 동향이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24%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일반적으로 0.3%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나왔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수치만큼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수도권도 0.1%에서 0.12%로 상승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 지수는요, 서울은 0.2%로 전주 대비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수도권은 0.12%에서 0.13%로 0.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시장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자, 서울 지역은 0.24% 상승이지만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은 0.06%입니다. 상승 강도가 좀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가격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12억 초과 아파트 강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과열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분당 지역이나 과천이나 광교 지역 등 좀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린 지역은 상승세가 강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아시는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억 초과 아파트에서 9억 초과 아파트 수요 증가로 확대가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에서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5월 거래량보다 6월 아파트 거래량 추세가 지금 한 30% 가까이 더 많은데 6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여기서 다시 한 3, 40%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 이게 실거래가 찍히게 되면 또 호가에 반영이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경기도도 이제 일부 지역이지만 지금 더 많은 지역에서 8월부터는 좀 집값 상승 흐름, 심상치 않은 흐름이 통계상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좀 경계할 만한 수준의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일단 박상훈 국토부 장관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집값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박상훈 국토부 장관은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지역의 과열로 판단한 거예요. 이것으로 시장 전분을 진단할 수 없다고 본 거죠. 두 번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이 금융장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세 번째는 인구 문제. 자, 인구 문제가 앞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높은 집값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마지막으로 공급 증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집값 과열세가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좀 제 반론을 드리면요. 특정 지역의 과열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처음에는 강남 3구와 마용 성광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수도권 전역 그리고 전국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다 퍼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특정 지역의 과열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저는 이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10억 초과하는 주택 LTV 제로로 만들었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더라. 사람들이 오를 것 같으면 대출 규제든 모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사는 게 집이더라. 제가 많이 느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구 문제잖아요. 저희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구 문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가 사야 될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인구 문제, 수도권 지역의 선호도 높은 아파트 가격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15년, 20년 뒤의 이야기를 너무 미리 꺼내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증가. 3기 신도시 공급 증가 때문에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28년에서 2029년에 본청약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워낙 공급 물량이 적어서 지금 늘어난 청약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처럼 대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해서 정책 개입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너무 확고한 국토부 장관 발언에 오히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청약 경쟁률 한 번이라도 봤나? 지금 더 넓은 지역에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지 더 좋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의 욕심과 M2 통화량과 예금 잔액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때 다른 자산 다 올라갈 때 부동산만 떨어지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너무 이제 시장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